안녕하세요. 영리한 호구가 되고 싶은 글쓰는 의사 힐러 라파엘입니다. 영리한 호구가 되어서 저희와 함께 위로를 나누고요. 힐링하면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가고 싶으신 분들 밑에 구독 버튼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건 어떨까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사람을 정말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즉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사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살던 수도원은요,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던 데였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거는 하나 있었어요. 교육은 마음의 일이다 라는 말이었죠. 왜 하필 다른 교육에 대한 방법론이라든지 아니면 가르치는 스킬이라든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을까요? 그거는 제가 수도원에서 살아가면서 이거에 대한 경험들을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흔히 교육을 한다고 이야기를 할 때요, 뭔가 나쁜 거는 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를 상대가 그대로 행동하고 그대로 생각하게 변화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이건 특히나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선생님과 학생과의 관계에서 많이 볼 수 있죠. 근데 이런 관계 안에서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방식은 약간은 강압적인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못하게 하고, 안 좋은 거는 못하게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벌을 주기도 하고, 가끔 시험을 잘 보면은 상을 주기도 하죠. 선물을 준다거나 그런 방법으로 저희는 흔히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다일까요? 저는 수도원에서 살 때 직업학교 사감으로 한 60명 되는 아이들이랑 살고 있었어요. 그 아이들은 대개 한 16살에서 33살까지, 저보다 어리니까 다 아이들이죠. 그 아이들은 낮에는 직업학교에서 기술을 배웠고요. 밤에는 기숙사에서 어떻게 보면 저랑 그 기본적인 생활에 대한 교육, 예의라든지 그런 생활에 대한 교육을 하는 역할을 제가 맡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한테 뭔가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어긋나는 것들이 보이면요, 그 자리에서 혼을 내서라도 이거는 바로 잡아줘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었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보이는 데서, 제가 이렇게 보이는 데서는 아이들이 따라서 하는 척 하는데 제가 없을 때는 또 그대로 돌아가기가 일쑤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다는 아니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던 거는요, 교육은 마음의 일입니다. 말 그대로예요. 저는요, 보시다시피 약간 철이 없어요. 그래서 그 16살에서 33살 정도 되는 그 아이들이랑도 뭔가 이렇게 장난치고 웃고 떠들면서 평소에 조금 친구처럼 지냈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한테 호구라면서, 아니 수사님 그렇게 인생 무르게 살면, 물렁물렁하게 살면은 나중에 무시당하고 산다고,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 거냐고 그 잔소리를 하던 아이들이 이 아이들입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한 방이요, 저희가 방이 10개가 있었는데 한 방에 아이들이 외출을 나갔다가 외출 시간을 많이 넘겨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한 방에 한 6명 정도 있거든요. 이게 2층 침대예요. 그래서 한 방에 한 6명 정도가 있는데 그 아이들이 나갔다가 외출 시간을 너무 넘겨가지고 들어왔던 거였어요. 근데 원래 제가 자기 전에 아이들 방 돌아다니면서 한 명씩 인사하고 잘 자라고 인사하고 불 다 끄고 재우고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 방은 제가 한 3일 정도 안 들어가고 평소에도 약간 이 아이들한테 쌀쌀맞게 대했습니다. 한 3일 진짜 안 들어갔어요. 그게 그 아이들한테 실망한 것도 있었고 약간 화가 난 것도 있기는 했는데요. 사실 그 화난 거는 한 하루 만에 풀렸어요. 애들이 오죽하면 그랬겠어, 그랬을 수도 있지라고 풀렸었는데요, 사실 화는. 근데 정말로 꾹 참고 얘네들한테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는 가르쳐 줘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꾹 참고 그 방만, 이 밤에 인사 가는 거를 3일을 안 하고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3일째 들어가서 이제 못 이긴 척하고 인사를 하니까 애들이 막 와가지고
죄송했다면서 그 3일 동안 너무 자기들끼리 안절부절 못했다는 거예요. 화가 많이 나셨나 보다. 막 온갖 생각 다 했대요. 그래서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라는 얘기들도 지들끼리 했다고 하고, 뭐 이게 단체로 죄송하다고 편지를 써야 하나, 뭐 선물을 사야 되나, 그 3일 동안 되게 고민 많이 하고 안절부절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는 뭐 사실 화는 하루 정도에 풀리기는 했는데, 뭔가 너네들한테 그런 이야기, 의미는 줘야 될 것 같아서 한 3일 참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때부터 다시 친구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정말로 안 늦고 졸업하더라고요. 조금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요, 제가 어떤 의미로 어떤 아이의 마음을 산다면 그거는 제가 교육을 하는 거고요. 제가 그 아이의 마음을 사지 못한다면 교육을 하지 못하는 거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 과목은 뭔가 좀 성적이 좀 오르지 않아요? 나만 그랬나? 내가 수학 선생님을 좋아하면요, 그 수학도 같이 조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약간 수학을 조금 더 공부하기도 해서 성적이 조금 더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이들도요, 이거는 똑같아요. 진짜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은 기가 막히게 잘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변화시키고자 할 때는요, 먼저 관계를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봐주고요, 이렇게 칭찬해주고 오구오구 하면서 이렇게 케어해주는 거를 주로 하고요, 그렇게 너그럽게 품어주고 여유롭게 품어주면서,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이 이 사람은 내 사람이구나 라는 신뢰관계가 조금씩 쌓이곤 하죠.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뭐 지적질하고 이렇게 뭐 윽박지르고 그러면 관계는 절대 쌓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보듬어 주는 게 필요해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신뢰관계가 쌓이고 나서, 그리고 상대가 나를 좋아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진짜 교육은 시작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상대가 나를 더 좋아한다면요, 그렇게 뭐 따로 어려운 뭐 교육 방법이라든지 교육 이론들을 갖다 댈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아이는요, 제 마음에 들고 싶어가지고 제가 하는 이야기들은 항상 귀담아 들을 거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행동 닮으려고 또 부단히 노력할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듯이 말이죠. 그리고 제가 싫어하는 일은 그 아이도 잘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이게 과연 아이들한테만 해당이 되는 걸까요? 아니죠. 제가 생각할 때 인간은 다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요, 조금 이상한 소리를 해도 뭐 저것도 맞는 말이지라고 되게 관대하게 받아들여 줍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진짜 무슨 말을 해도 싫어요.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요, 그 사람이 저한테 뭔가 지적을 했어요. 저는 머리로는 그 지적이 맞다는 걸 알고 제가 잘못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게 말이 나오나요? 안 되죠. 뭐든지 핑계를 대서 그 말이 틀리다는 거를 온몸으로 표현할 겁니다. 왠지 그거 인정하면 그 사람한테 지는 것 같잖아요. 죽어도 싫죠. 그래서 다시 생각해보면은요,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은요, 웃으면은 이 사람은 정말 밝아서 좋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울면은 이 사람 뭔가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좀 더 잘해줘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진짜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똑같이 웃고 있으면 쟤는 뭐가 좋다고 혼자 저렇게 쪼개? 라고 생각하고요. 울으면은 쟤는 지가 뭘 잘했다고 저렇게 울어? 라고 똑같은 표정,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우리는 다르게 받아들여요. 뭔가 싫은 사람이랑은 같은 공간에서 숨 쉬는 것도 가끔 싫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자 할 때는요, 상대방과 관계를 맺어야 되고요, 상대방이 나를 조금 좋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그 사람의 마음을 훔쳐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관계가 되면요, 따로 뭐 이렇게 윽박지르거나 체벌할 필요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신뢰관계가 쌓이면 아까 제가 기숙사 아이들한테 했던 것처럼 제가 이렇게 소리 지르고 혼내고 윽박 지르지 않아도 뭔가 그 아이가 잘못을 했을 때 평소처럼 웃어주지 않는다거나
아니면은 평소보다 살짝 피하는 제스처를 취하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아이들은 더 힘들어하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때리고 뭐 윽박 지르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아이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사감할 때 한 가지 에피소드인데요. 이것도 사감할 때 취침 시간이 지나도 안 들어오는 애들이 한 번 있었어요. 한 3-4명이 애들 찾으려고 다른 애들 다 재워놓고 겨울이었는데 그 파란색 수면 바지 있죠. 수면 바지에 슬리퍼를 신고 이렇게 후딱 나갔습니다. 나가서 밤 12시에 막 이렇게 밖을 싸돌아다닌 적이 있어요. 애들 찾으려고. 그러다가 이 인간들을 편의점에서 봤어요.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더라고요. 뭐 물론 애들이 20살이 넘어가지고 뭐 술을 마시는 게 법적으로 뭐 문제가 되지는 않았지만요. 기숙사에는 또 기숙사의 룰이 있고 학교의 규칙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걸 지키게 했어야 했고, 그래서 이렇게 딱 가가지고 들어가자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처음에는 걔네들도 이렇게 버티더라고요. 안 들어가겠다고. 그래서 또 저는 그 앞에서 주접을 떨었죠. 그래서 난 또 나중에 들어가면 내가 혼나겠네. 뭐 너 얘네 애들 단속도 못하고 너는 뭐 한 거냐라고 또 들어가서 원장 신부님한테 엄청 욕 먹겠네. 막 그러면서 애들 앞에서 우는 소리를 했더니 애들이 그러니까 약간 취했잖아요. 술이 약간 취한 그 애들이 약간 쭈뼛쭈뼛거리면서 이렇게 와가지고 뭐 그럼 뭐 수사님이 곤란해진다는데 그냥 뭐 들어가야죠 뭐 그러면서 이렇게 한 3-4명이 등치 이만한 애들이 3-4명 이렇게 쓱 계산하고 나가더라고요. 뭔가 저는 솔직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친구처럼 평소에 지내고 장난치던 애들이라 귀엽기는 한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약간 거친 아이들이긴 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제 생각해서 이렇게 돌아간다는 이야기에 저는 솔직히 이렇게 조금 심쿵했습니다. 그리고 이 맛에 애들 키우지 하면서 혼자 뿌듯해하기도 했어요. 만약에 여기서 소리 지르고 혼냈으면 애들이 그렇게 얌전히 기숙사로 들어갔을까요? 아닐 겁니다. 아마 거기서 싸움이 났을지도 모르고요. 애들은 교칙 위반 그리고 기숙사 규칙 위반으로 아마 저는 그 아이들을 잃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이들은 다행히 스스로 나서줬고요. 그래서 뭐 다른 체벌이나 화를 내지 않고도 그 일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변화시키려면요, 먼저 마음을 사야 한다라는 말을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신뢰를 주고 관계를 쌓아가는 자신만의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 방법은 영상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관계의 마법은 시간이 지나도 시대가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화의 수단이 바뀌어도요, 사람을 만나는 방법이 달라져도요, 그거를 하는 거는 사람이거든요. 오프라인에서 관계를 잘 맺는 사람들, 그리고 여유롭고 따뜻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요, 온라인에서도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기 안에서 소통하는 것도 사람이거든요. 오히려 더 빛나지 않을까? 오프라인보다 더 빛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온라인에서는 확실히 조금 더 편리하게 그리고 쉽게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은 사람의 온기를 더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우고 싶어 하고요. 그래서 자신을 품어줄 수 있는 뭔가 따뜻하고 여유로운 사람들을 더 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싶을 때요, 그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도둑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분명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따뜻함이라는 능력을 극대화시켜가지고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차가운 요즘 세상 그리고 온라인 세상에서 우리의 세력을 넓히고 결과적으로는 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저희와 함께 위로받고 힐링받으면서 여유로워지고 또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고 싶은 많은 분들, 밑에 구독 버튼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줄이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으로 만날 때까지 따뜻한 하루하루 되시고요.
오늘도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잘 살아낸 우리에게 박수를 보내면서요.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안녕.